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강원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천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3년도 예산액은 53억 5,095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1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누리집 운영입니다. 안성시 누리집 기능 개선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 인증 수수료, 누리집용 문서 뷰어 및 보안 장비 구입비, 안성시 누리집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1,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시 누리집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청년 포털 및 축제 포털을 신규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차별 없는 정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추진비, 사랑의 PC 무료 보급 사업비 1,7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 정보화 사업입니다. 안성시 지역 기능 정보화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메타버스 도입 및 QR코드 기반 생활민원 신고관리 시스템 추가 구축을 위해 5,7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지능형 교통체제 구축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교통정보 및 신호 운영 시스템, AI 기반 스마트 교차로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9쪽 정보보호 추진입니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예산으로 보안 소프트웨어 및 녹음 방지 시스템 구입비,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사비, 보안장비 업그레이드 용역비 등 1억 4,81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조 행정정보관리입니다. 안성시 주요 행정정보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및 위탁비 4억 5,8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공간정보관리입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로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지하시설물 정보 중 상수관로 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을 거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17쪽 전산장비 관리입니다. 중단 없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구입비, 전산장비 수리비 등 5억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전화통신 운영입니다. 행정전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화 사용료, 전화기 및 네트워크 장비 교체비 등 3억 1,950만 원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행정통신망 운영입니다. 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행정통신망 전용위선 사용료, 전화기, 네트워크 장비 등 통신 시스템 유지관리비, 암호화 통신장비 교체 및 신규 설치비로 2억 5,96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공공무선 인터넷 운영입니다. 공공 와이파이망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공공 와이파이망 유지관리 및 통신비 5억 7,9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자가통신망 운영입니다. 자가통신망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자가통신망 전주 사용료, 자가통신망 장비 유지관리비, 광케이블 유지관리비 2억 5,8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촌지역의 인터넷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위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 대상 마을은 금강면 계산리, 대정면 보동리, 양성면 노곡리, 죽산면 칠장리, 삼진면 기술리 5개 마을입니다.
429쪽 국내통신 사용전 검사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현장 미완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경제통신 통합조사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입니다. 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조사요원 인건비, 보고서 발간비 등 8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사회조사입니다. 안성시민의 생활환경, 요구사항,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로 조사요원 도급비, 조사 표류 인쇄비, 홍보비, 보고서 발간비 등 5,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통계조사 지원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지원 및 통계작업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조사용품 구입, 통계조사 통보, 통계작업실 운영을 위해 4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자료 제공입니다. 통계연부, 시정 기본 통계 발간 및 노인 등록 통계 작성을 위해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정보통신 인력 운영입니다. 전화 교환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3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기본경비입니다. 정보통신과 부선용을 위한 예산으로 각종 사무관리비, 여비 등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2쪽 정보통신과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퇴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광원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배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예. 그 누리집 운영에 보시면 누리집용 문서뷰라는 게 있고 그 보안 장비 구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해석을 못해서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안성시 홈페이지를 말하는 거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거기 한글 지원을 위한 새로운 구입하는 내용이고요. 문서표가 한글. 예, 한글 지원을 위한 한글을 한글 그런 거를 구입하는 겁니다. 한글. 그러니까 저 안성시 홈페이지 관리에 관련된 그 상황이라는 얘기시죠? 예. 예. 두 번째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제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게 AI 기능을 예를 들어서 설치해가지고 교통체계를 좀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그 로타리나 이런 사거리 쪽에 집중적으로 좀 설치할 그렇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봉산 로타리에서 중앙대 가는 중앙로 쪽을 지금 거기하고 세 군데를 일단 안성시청에서 이쪽 저 코알 아파트 쪽 가는 쪽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지금 하고 세 있고요. 군데 정도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네, 황 의원님. 그 아까 누리집 운영에서 신규로 뭐를 구축하신다고 하셨나요? 올해는 내년에는 청년 포털하고 축제 포털. 아, 그 그 축제 홈페이지 우리 바우덕 축제할 때 이게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다가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 바우덕 축제라는 걸 다시 넣으면 그걸 보고 하는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405페이지, 407페이지 지능정보화 사업에서요. 네. 무료 와이파이망을 활용한 QR코드 기반 생활민원 신고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뭐 예를 들면 자기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민원을 온라인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거기 QR코드를 우리가 부착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장이 났을 때 버스 정보가 고장 났든지 그런 경우 그 QR코드를 확인해갖고 그럼 담당자로 직접 연결이 돼갖고요. 그 고장이 났다는 게 신고 수리가 돼요. 그 저희가 그 청년 정책 같은 것들 할 때 이 홍보에 문제가 있어서
이 참여율이 굉장히 신청률이 저조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정책 사업들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이 관심이 없어도 일상에서 쉽게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게끔 뭐 어느 지자체는 지자체 특정 앱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혹시 이런 QR코드나 이런 물론 홈페이지에 청년 포털 구축하신다고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이 홈페이지로 어쨌든 들어가서 찾아서 내가 의지를 갖고 뭔가 내용이 찾아볼 게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QR코드는 약간 또 더 직접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시정 정책 사항 같은 거 연결되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없고요. 거기 이제 단순 민원 처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민원 처리하는 거 그래서 그런 기능을 좀 더 부과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능정보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행정 정보를 굳이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전화번호부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전화번호부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 책자로 제작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부나 제작되는 건가요? 대부분 한 일에 인쇄할 때 2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네네.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1,500부 정도. 제가 알기로 안성시 행정기관 전화번호 앱도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전화번호 다 나와서 이거 이제는 이런 요즘은 원래 문서 자체가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이거 없어도 되지 않나요? 그래도 또 우리 이제 포털 들어가기 또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바로바로 또 연결해서 찾아보면 담당자를 바로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담당이 누가 뭘 하고 있는 거를 실적으로 이제 우리 안성시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찾는 게 빠르잖아요. 민원 처리에도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저는 홈페이지가 더 빠른데요. 홈페이지 열어놨을 때는 빠른데 열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느린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전화번호 같은 것들 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사회조사에서 이 표본 810가구 답례품 주시는 거잖아요. 예. 답례품 뭐 주시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마스크,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나 이런 거 상필품 같은 걸로 했습니다. 이거 1인당 한 가구당 한 5,000원 꼴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죠. 워낙에 요즘은 물품이 넘쳐나는 시절이어서 이렇게 답례품으로 주는 머그컵 이런 것들이 늘 집에 남아 돌아서 이런 것도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걸로 주시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5,000원이라도. 현금을 주는 거하고 네네. 이런 물품을 주는 거하고 별개 좀 달리 또. 현금은 줄 수가 없는 건가요? 글쎄 그때 그것도 선거법에 적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하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위반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한번 검토해 주셔서 문제가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일단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대해서 좀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능형 디지털 트윈으로 한 사항으로서 이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 현실에 있는 사물을 컴퓨터에 구현해서 그대로 옮겨서 거기서 시연을 해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통이 더 원활한가 이런 거를 구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국비 60%, 시비 40%를 적용해서 18억을 세운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교 앞에 그리고 또 그런 데는 이제 전광판 같은 거 해서 뭐 속도계를 해놓든지 그리고 또 이런 교차로 같은 데에는 이제 어디가 이제 밀리고 이걸 적색 표시 같은 거 있잖아요. 밀릴 때 우리 내비게이션 보면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세 군데 구현하고요. 전광판도 세 군데 구현하면서 그런 걸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시내에서 통과하는 교통 체증이 어디가 밀리고 어디가 덜 밀리니까 이쪽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이제 교통이 어디 쪽이 막히고 예, 그런 걸 이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예. 거네요. 이게 3개 정도 설치 어디 되는 거죠?
지금 전광판이. 구간은 현재 이제 중앙로를 해가지고 지금 향후는 이제 현재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내리 사거리에서 또 퍼시스까지도 중간중간에 계획도 있고요. 현재는 우선 동산 로타리에서 이렇게 중앙대학교 입구까지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공도가 체증이 많으니까 그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 와이파이는 이제 저희 안성 관내에는 이제 설치는 다 끝난 거죠? 끝났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률이 적은 데는 좀 옮겨서 다른 데 이용료가 많은 데로 이렇게 조정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다 끝났고 이제 통신비만 매년 이제 나가면 그렇죠.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저기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저희가 작년에도 5개 마을, 그러니까 올해도 5개 마을, 내년에도 5개 마을 사업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매년 그러면 5개 마을씩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요. 저희가 이제 농어촌 지역에 이제 이게 통신이 잘 안 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곳을 선정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계획이 22년도에도 5개, 21년도 5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식 사업비가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때 그렇게. 그러면 매년 네, 매년 국비랑 이제 12 매칭으로 해서 이제 하는 사업인 네, 거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사업자 같이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강원 정보통신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토지민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 청소년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